나왔습니다. 아까 속도 변동률 가장 큰 거 뭐더라? 뭐가 속도 변동률이 제일 크다고요? 직권.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외워야 돼요? 직과 분차를 외워야 됩니다. 직과 분차. 자,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큰 건 직권. 그 다음에 가동복권, 분권, 차동복권이 속도 변동률이 가장 적다 그러네. 그래서 직과 분차. 자, 그래서 속도 변동률은 뭐분의 뭐다? 뭐분의 뭐? 자, 이것도 봤더니 정격 회전수 분의 무부하 회전수 빼기 정격 회전수. 니까 뭐다? 정분의 무 빼기 정. 정분의 무정이라고 쓰세요. 자, 정분의 무정.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수업하면서 문제 풀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고 기억하게 하는 거라서 여러분 자꾸 써봐야지. 안 쓰면 절대 내 거 안 된다 그러죠. 정분의 무정. 자, 그 다음에 손실. 자, 손실은 무부하손, 부하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무부하손은 자, 부하와 관계 없는 손실로 우리가 고정손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철손,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 자기적 손실을 우리가 자, 철손은 철손이라고 하고요. 자, 기계손, 자, 브러쉬, 우리가 이게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생기는 기계손이니까 마찰손, 풍손, 베어링 손을 기계손이라고 했어요. 근데 기계손은 회전과 관계되어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보니까 회전하지 않는 기계에서는 이런 기계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회전할 때 생기는 손실이 기계손이니까. 그래서 회전하지 않는 전기 기구가 뭐 있어요? 우리 발전기 회전하죠. 전동기 회전하죠. 변압기는 회전해요, 안 해요? 그죠? 변압기가 없는 손실은 뭐다? 기계손. 변압기는 기계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 그것도 이제 나중에 기계손 가면 또 얘기할 거예요. 아니, 변압기 가면 또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철손은 우리가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을 우리가 철손이라고 했고,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규소강판을 성층에서 사용한다 라는 이야기 많이 했죠. 자, 부하손은 전류가 흘렀을 때 발생하는 손실인데, 전류가 뭐를 타고 흘러요? 불을 타고 흐르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부하손은 동손이다 라고 표현하죠. 동손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 해서 우리가 저항손, 동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표유부하손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이제 우리가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이 전류에 의해서 누설 자속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자, 기타 손실이다라고 합니다. 측정할 수 없고 실측하기 애매한 손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표유부하손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손실에는 자, 무부하손과 부하손으로 구분하는데, 무부하손은 다른 말로 고정손이라고 하고요. 부하손이라고 하는 거는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바뀌니까 가변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부하손의 대표적인 거는 철손된 거고, 무부하손의 대표는 철손이 되는 거고, 부하손의 대표는 동손으로서 자, 효율이 최대가 되는 거는 언제? 고정손과 가변손이 같을 때, 즉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효율이 최대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때 그럼 효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전동이나 발전기에 들어간 입력분의 출력을 우리가 효율이라고 하죠. 그죠? 자,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을 효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측정을 하면 되나? 자, 실질적으로 전기 기기에 사용한 전기 발전기 전동기는 실측 효율을 쓰지 않고요. 규약 효율이라고 하는 걸 쓴답니다. 약속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입력과 출력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발전기는 입력은 뭘로? 기계적인 회전이 들어가는 거고, 출력은 뭘로? 전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기에서는 규약 효율을 정할 때 전기가 어디로 나오는지, 어느 부분을 전기로 할 건 전기가 나오는지를 가지고 전기적인 형태로 효율을 측정했죠. 그래서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인데, 우리가 입력을 표현할 때 입력만 따로 표현하자면 입력을 출력 플러스 손실로 나타낼 수 있고, 자, 출력은 입력 플러스 입력 빼기 손실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대체해서 효율을 구하자는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규약 효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 먼저 했으니까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 입력분의 자, 출력인데 효율이니까 이 입력의 형태를 입력으로 쓰지 말고 뭘로? 출력의 형태로 쓰자는 거예요. 왜? 전기는 발전기에서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자, 출력으로 나오죠? 아, 그래. 출력으로 나오나요? 자, 출력으로 나오니까 입력을 출력의 형태로.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뭘로? 출력으로 나타낼 수 있죠. 출력 플러스 손실 입력이니까. 그죠? 그래서 발전기 이렇게 날 수 있고요. 또 전동기는. 자, 전동기도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근데 전동기는 전기를 어떻게? 전기를 입력으로 맞춰서 입력의 형태로 표현하자는 얘기예요. 아, 입력분의 자 출력 대신에 입력 빼기 손실을 쓸 수 있겠네요. 그거가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발전기는 그래서 출력이 나오니까 전기가 출력 나오니까 출력이 나오면 발전기네. 자, 전동기는 전기가 뭘로? 입력으로 들어가니까 입이 나오네. 그죠? 자, 그래서 출력으로만 표현된 건 발전기고 입력으로만 표현되는 것은 전동기의 효율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전입하겠죠. 그래서 또 발전기 말고도 전기기기 하면 우리 변압기 나오죠. 그죠? 변압기도 출력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전입, 발연출, 전입, 반출. 자, 그냥 비슷하게 전입, 발연출이라고 했는데 앞자 따서 전입, 반출도 기억하면 전입 출발을 해야 될까? 전입 출발이었나? 전입, 반출. 대충 어감상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전입 출발하기 이상하니까. 자, 전입 반출로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약 효율이라고 하는 거 놓을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전동기 토크 효율을 측정하는 시험으로는 보조 발전기를 쓰는 방법, 프로니 브레이크, 전기 동력계를 쓰는 방법 등이 있답니다. 자, 전동기 온도 시험. 그래서 온도를 시험하는 방법은 저항법, 실부하법, 반환부하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실부하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실질적으로 부하를 걸어서 얼마만큼 정도 온도가 올라가느냐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부하법이 있고, 또 반환부하법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동손과 철손을 인가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반환부하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자, 그래서 카파법, 호킨스법, 브론델법이라고 하는데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전동기 온도 시험. 자, 전동기 온도 시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동기를 보면 절연 내력도 있지만 절연물 뭐라고 써있지? 절연 계급이란 말이 써있어요. 자, 전동기를 보면 전동기 사양을 보면 절연 계급이라고 써있는데 내가 어떤 물질을 얘를 절연했느냐에 따라서 그 온도값이 달라집니다. 상승 온도가 몇 도까지 버틸 수 있느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연물 종류에 따라서 YAE, BFHC 이렇게 구분한답니다. 그래서 Y종은 자, 최고 허용 온도가 몇 도까지? 90도까지. 자, A종은 105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E종은 12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도 버텨줄게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제가 B종이라고 했죠. B종은 온도가 올라가서 130도까지 올라가도 그 안에 있는 코일이 녹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130도까지는 버텨볼게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F종은 155도까지 올라가도 버텨줄게. 자, H는 180, C종은 그 이상 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연 계급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그 종별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Y종, A종. 자, 그래서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되네. 오, 난 잘 외웠어. 그죠? 그냥 한꺼번에 썼네. 자, 그래서 Y, A, E, 베스트, B, F, H, C 누가 그러더라고요. 양키는 아메리칸 잉글리시를 쓰고 베스트 프렌드로 헬리콥터 갖고 있대요. 하나는 외워줘요. 자, Y종은 양키는 아메리칸 잉글리시를 써요. 그죠? 자, 아메리칸 잉글리시도 베스트 프렌드야. 내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 헬리콥터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양키 아메리칸 잉글리시는 베스트 프렌드로 헬리콥터 갖고 있다 해놓고 E는 120도부터 B는
자, 130도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5도 플러스 55도 아니 플러스 25도씩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이종은 E니까 120 그죠? 120도까지 버틸 수 있다. 여기서 125니까 얼마야? 105. 자, 여기는 90. 자, B종은 1, 3 썼잖아요. B 쓸 때. 그래서 130도부터 자 25도씩 증가. 그래서 얼마? 155. 얘는 180. 그 다음에 초과. 자, 양키는 아메리칸 잉글리시를 쓰고 자, 게스트 브랜드로 헬리콥터를 갖고 있다. 외워줬어. 외워주죠? 외워지더라고. 일단 한 마리 안키라고 양키고. 아니에요. 이거 안 틀려요. 아멘. 안 틀려요. 자, 여기 나오는 문제는 자, 문제는 이제 뭐 나오긴 하겠지만 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A가 나와. 우리 제가 A 얘기했던 것 같은데 A죠. 어디서 얘기했어요? 주상변압기. 자, 주상변압기 몇 종 변압기 쓰냐? 자, A종 변압기 쓴다 그랬죠. 그래서 A종, B종, A, B, C인데 그중에 제일 좋은 게 A종이잖아요. A, B, C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우리는 105도까지 버틸 수 있는 변압기를 주상변압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자 변압기는 몇 종을 쓰느냐라고 나오면 이보다 A종, 이보다 주상변압기. 자, 주상변압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상변압기는 A종 변압기를 쓰더라. 자, A종은 몇 도? 105도. 아니 그거를 왜 A, B, C, D 이렇게 안 하고 Y, A, E 이런 식으로 골라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게?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러게 말이에요. 다 ABC만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선생님. 아니 순서대로 해서 그걸 따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었고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나다나 와이 뭐 아메리칸 뭐 친구는 뭐 잉글리시를 쓰고 게스트 친구 이거 그건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리 성물 넣고 에나멜로 뭐 하고 막 그래서 그렇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렇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기 자 진유기까지 봤는데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죠. 자, 우리 232페이지 안 봤죠? 봤나요? 자, 232페이지 책으로는 안 봤죠? 네. 자, 잠깐 또 볼게요. 자, 진유 전동기 운전해서 기동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기동. 자, 기동 시에 전격 전류의 10배 이상의 전류가 흐르므로 기동기 손상 및 전원 계통에 전압강에 영향을 주므로 기동 전류를 저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아, 기동 시에는 자, 저는 일반적으로 4배에서 8배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책은 이렇게 10배로 나오기 때문에 아, 기동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막 10배, 뭐 4배에서 8배 그렇게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자, 말이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기동 전류는 자, 아주 본래 흐르던 전류에 비해서 어쨌든 뭐 4배에서 8배 이상의 전류가 흐른답니다. 자, 그래서 기동 전류를 줄여주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전기자의 직렬로 저항을 삽입하여 자, 기동시의 직렬 저항 이 기동시에 거기 봤더니 A라고 해서 전기자 있죠. 전기자 앞에다가 기동저항기라고 하는 걸 달았네. 자, 전기자에다가 직렬로 기동저항기를 연결하고 이 기동저항을 어떻게 한다? 최대로 하면 전기자에 흐른 전류를 줄일 수 있겠죠. 그 전류가 결국은 기동전류가 될 테니까. 그래서 전기자에 직렬로 저항을 삽입하여 기동시 직렬 저항을 최대로 하여 전격 전류의 2배 이내로 기동을 하며 토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자 저항을 최소로 하여 기동한다.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기동 저항기 최대 밑줄. 자, 토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자 저항은 최소로 놓는다. 자, 그림 이해 가시죠? 그림 이해 가죠? 네. 자, 그 다음 속도 제어. 자, 속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N은 K 파이분의 V-IARA라고 해서 자, V 전압 제어, 파이 계자 제어, R은 저항 제어라고 하돼 있죠. 자, 그래서 계자 제어는 자속 파이는 계자 권선에 직렬로 저항을 삽입하여
자, 계좌 저항을 변화시켜서 자속을 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분권 전동기에서 많이 썼고요. 광범위한 속도를 조정할 수 있고 정출력 가변 속도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광범위한 속도 조정은 거기에 들어갈 게 아니에요. 요 말은 우리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말은 광범위하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에? 전압제어로 봐야 돼요. 타여자 방식 전압제어로 봐야 되니까 광범위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고 그걸 어디로? 전압제어에 넣어주세요. 자, 저항제어. 저항제어는 전기자 권선에 직렬로 저항을 삽입하여 속도를 조정한다. 그래서 전력 손실이 생기고 자, 속도 조정의 폭이 좁아서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전압제어. 자, 전압제어는 내가 입력되어지는 전압. 자, 직류 전압 부위를 조정하여 속도를 조정한다. 그러다 보니까 입력된 전압을 내 마음대로 넣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광범위한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드 레오나드 방식, 일그너 방식이 있으나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좌 제어에서는 정출력 가변 속도에 적합하다. 정출력 제어 거기 밑줄. 계좌 제어의 정출력 제어 밑줄 치시고 자, 전압 제어에서는 정토크 제어라고 쓸까요? 썼으라고요? 자, 계좌 제어에다는 정출력 제어, 정출력 제어. 자, 전압 제어에다는 정토크 제어. 그런 말로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직류 전동기 제동. 아까 발전제동, 회생제동, 역상제동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그죠? 자, 발전제동이라고 한 건 발생된 전기를 발전된 전기를 그냥 태워 없애는 게 발전제동. 그죠? 자,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이때 만들어진 전기를 모아서 다시 전원으로 되돌려 쓰는 전기, 회생시켜서 쓴다. 돌려서 다시 쓴다. 라는 말이 있으면 회생제동. 자, 역상제동은 급제동 또는 역회전하여 제동하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플러그인 제동이라는 말도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역회전. 자, 역회전은 직류 전동기는 전원의 극성을 바꾸게 되면 계좌 권선과 전기자 권선의 전류 방향이 동시에 바뀌게 되므로 회전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자, 타여자 방식 같은 경우는 극성을 바꾸면 역회전이 가능했었는데 자, 일반 자여자 방식은 그렇다고 해서 바뀌지 않더라. 그러면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계좌 권선이나 전기자 권선 중 어느 한쪽의 접속을 반대로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기자 권선의 접속을 바꾸어 역회전한다. 자, 이거 나중에 다 우리 여기서 해봐야 돼요. 그죠? 자, 직류전동기 손실. 자, 손실은 우리 동손, 철손, 기타 손실이 있더라. 동손은 뭐였어요, 아까? 부하에 따라서 바뀐 손실이 있더라. 그래서 부하 전류, 전기자 전류 및 여자 전류에 의한 권선에 생기는 줄열. 저항에서 생기는 줄열. 자, 이걸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며 저항손이라고도 한다. 자, 저항이 크면 당연히 동손이 커지겠죠. 철손. 자, 철심에서 생기는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을 우리가 자, 철손이라고 하더라. 철손에서 생기는 즉 자기외로 해서 생기는 손실이다라고 합니다. 자, 히스테리시스 손은 자, 철심의 재질에 생기는 손실이고요. pH는 자, KFBM의 1.6승에서부터 2승까지를 표현을 해요. 와류선. 자속에 의해서 철심의 맴돌이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을 우리가 와류손 또는 맴돌이 전류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P는 KFBM의 자, KF제곱, BM제곱, T제곱이다 해서 두께 T라고 하는 걸 얇게 성층해서 사용한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철시 자,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쓴다? 규소광판을 성층해서 사용한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기타 손실. 자, 기계손, 효유부하손이 있다. 기계손은 회전 시에 생기는 손실로 마찰손, 풍손, 부하 시에서 발생하는 손실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기계손은 변압기에는 존재한다 안 한다? 회전을 안 하기 때문에 변압기에서는 기계손이 없더라. 효유부하손, 철손, 기계손, 동손을 제외한 기타 손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설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측정할 수 없는 손실, 측정이나 계산할 수 없는 손실을 효유부하손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자, 넘겨서 자, 직류기의 효율.
자, 우리 직류기의 효율 뭐더라? 자, 기계 입력과 출력의 100분율로 비로소 나타낸다. 그래서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을 효율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 전기에서는 자, 입력과 출력이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약속해서 정하더라. 그래서 그걸 규약 효율이라고 한답니다. 자, 발전기나 전동기는 규정된 방법에 의해서 각 손실을 측정 또는 산출하고 입력 또는 출력을 구하여 효율을 계산하더라. 그래서 발전기는 전기가 출력으로 나오니까 출력을 가지고 표현하자. 그래서 입력 대신에 출력 플러스 손실로 쓰죠. 그래서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자, 전동기는 전기가 입력으로 들어가니까 입력의 꼴로 나타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을 입력 마이너스 손실로 대체해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 어떻게 외운다? 전입 발변출. 전동기는 입력으로 표현. 둘 다 입력으로. 자, 발전기는 출로. 그죠? 전동기는 입력으로만. 자, 발전기는 출력으로. 그래서 전동기는 입력으로, 발전기와 전화기는 출력으로 표시하더라. 그래서 전입, 발변출 그랬네요. 자, 최대 효율 조건은 철송과 동선이 같을 때 자, 최대 효율이 되고요. 전압 변동률은 자, 발전기 전격 부하일 때의 전압과 무부하일 때의 전압이 변동하는 비율. 그래서 뭐다? 정분의 무정이다. 자, 속도 변동률 또한 어떻다? 전동기 전격 회전수에서 무부하일 때의 회전 속도가 변동하는 비율. 그래서 뭐다? 정분의 무정이다. 그죠? 자, 전격 회전수 분의 무부하 회전수 빼기 전격 회전수에서 정분의 무정이네. 그죠? 자, 정분의 무정.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또 풀어보죠. 235페이지 1번. 자, 직류 전동기 운전 중에 있는 기동 저항기에서 정전이거나 전원 전압이 저하됐을 때 핸들을 정지 위치에 두는 역할을 하는 거. 자, 우리 문제는 안 나왔지만 이게 뭐다? 이게 무전압 계전기라고 한답니다. 정전됐으니까 전압이 안 걸리니까 무전압인가? 자, 그래서 분권 전동기의 시동 기동기는 무전압, 저전압 개방용 계전기를 이용하여 자, 정전 및 저전압일 때 전자석이 복구되어 스프링의 힘으로 기동 저항을 최대 위치로 이동시켜서 자, 전기적 원선의 소손을 방지한다. 갑자기 자, 분권 전동기에서는 무부하로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무부하 운전하면 된다, 안 된다? 무부하 운전하게 되면 계작 원선이 소손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전압이 저하돼 버리면 얘를 어떻더라? 기동 저항기를 최대 위치로 놓고 흐르는 전류값을 작게 맞춰주는 거죠. 이걸 무전압 계전기라고 한다. 자, 2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의 방법이 아닌 것은 묻네. 속도 제어 방법? 우리 속도 N은 뭐다? K 파이분의 V-IA RA. 그죠? 자,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속도 제어. 속도 제어는 N 나와죠. N은 K.에 파이분의 EC 대신에 IA, RA 이렇게 나와서 전압 제어, 계좌 제어, 저항 제어 있다. 그죠? 정토크 제어, 이거를 뭐라고 했다? 정토크 제어라고 했고요. 자, 정출력 제어라고 했습니다. 정출력 제어이고 얘는 효율이 나빠서 안 쓴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뭐예요? 플러깅은 어디에 있었어요? 플러깅은 역전 제동법에서 나왔죠. 자, 3번. 직류 전동기에서 전동기 속도 제어에서 자속을 2배로 하면 회전수는 했네. 자, 직류 전동기 속도에서 자속을 2배로 하면, 자속 파이를 2배로 하면, 얘를 2배로 하면, 이걸 2로 하면 속도에는 2배로 증가하면 속도는 감소하겠네. 자, 그러면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감소한다, 줄어든다, 2분의 1로 줄어든다 찾아야겠죠? 맞아요? 자, 2분의 1로 줄어든다. 4번. 자,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운전 중 계작 원선의 저항이 증가하면 분권 전동기에서 계작 원선이 증가하면 계작 원선 밑줄 치고 계작 원선의 저항은 어떻게 됐죠? 우리? 계작 원선 저항은 저항이니까 R F로 쓰면 되죠.
그죠? 자, 계좌권선 저항 거기를 RF라고 쓰시고 계좌권선의 저항이 증가하면 이렇게 해야 되나요? RF가 증가하게 되면 IF는 뭐예요? 감소하고 자속 파이는 감소하고 토크 T도 감소하고 회전수는 증가하겠네. 그죠? 자, 그래서 그 풀이한 방법이 바로 얘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직류. 자,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운전 중 계좌 권선 저항이 증가하면 회전 속도는 뭐하더라? 회전 속도는 증가하더라. 증가하더라. 저항이 증가하면 회전 속도도 증가하더라. 뭐 안 되면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한다고 찍어야지. 그죠? 자, 넘겨서 5번. 자,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계좌 전류를 약하게 하면 회전수는 있어요. 자, 분권 전동기의 계좌 전류를 약하게 하면 회전수는 계좌 전류를 약하게 하면 이번에는 자, 계좌 전류를 약하게 하면 같은 문제예요. 아까 계좌 저항은 증가하면 됐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계좌 전류를 약하게 하면 얘네 그죠? 같은 문제인데 얘로도 이렇게 저항으로도 물어볼 수 있고 전류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관계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저 관계식 쓸 수 있겠죠, 여러분? 계좌니까 어떤 거였어요? 계좌. 아, 이거였어요. 여기 계좌. 아래 중권을 그려야 되나? 계좌. 계좌 전류. 계좌 전류가 흘러서 이 계좌 전류는 계좌 저항에 의해서 값이 바뀌겠죠. 계좌 전류에서 자속 파이가 발생할 테고 자속 파이가 발생하게 되면 유도비 전력은 뭐였어요? K 파이 N이다라고 해서 파이에 따라서 증가하다. 토크도 K 파이 IA다라고 해서 파이에 의해서 증가하다. 회전수는 이래. 이거였죠. 기본 식이. 그죠? 자, 그래서 계좌 전류를 약하게 하면 회전수는 뭐한다? 회전수는 증가. 자, 6번. 자,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법 중 전압 제어법으로 자, 제철소의 아변기나 고속 엘리베이터 제어에 사용되는 방법은 자,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법 중에 자, 전압 제어법으로 제철소의 아변기 고속 엘리베이터 제어에 사용되는 방법은 자, 이게 말이 좀 많아요. 문제가. 자,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라고 하는 걸 많이 사용한답니다. 근데 부하가 급변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부하가 급변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라이 휠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속도 변환되는 걸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아주 부하 변동이 좀 심한 경우 그럴 때는 1근어 방식을 써요. 근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어떤 거는 답이 얘가 워드 레오나도 나오고 어떤 건 또 이렇게 1근어 방식으로 나오고 문제가 1근어로 나오니까 일단은 1근어로 답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근어 방식은 그 아래 봤더니 타 여자 직류 전동기 운전 방식의 하나로 자, 그 전원 설비에 유도 전동 직류 발전기에 큰 플라이휠과 슬립 조정기를 붙이고 직류 전동기의 부하가 급변할 때에도 전원보다는 거의 일정한 전력을 공급하며 자, 그 전류의 과부족은 플라이휠로 처리할 수 있게 한 방식을 말한다. 이걸 1근어 방식이라고 한답니다. 거기에다가 자, 일단 그냥 하나 이렇게 체크만 해주세요. 이게 말이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거는 워드 레오나드도 나올 거고 또 이 책은 1근어로 방식이 나와서 조금 문제가 되는 문제 같은데 말을 너무 간단히 써서 얘를 솔직히 답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찾아봐도 이게 답이 이렇게 자꾸 분분합니다. 자, 7번. 자, 직류 전동기의 전기자에 가해지는 단자 전압을 변화하여 속도를 조정하는 제어법이 아닌 것은 그랬네. 자, 단자 전압을 변화하여 속도를 조정하는 방법. 자, 전기자에 가해진 단자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이 타여자 방식이었죠.
그죠? 아까 타여자 방식에 워드 네오나즈 방식, 뭐 일근어 방식 이런 거 있었나? 직병렬 제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얘는 자 단자 전압을 변화시키어서라고 되는데 4번의 계자 제어는 뭘 변화시키는 거야? 계자율은 계자 전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죠? 계자 저항을 연결해서 계자 전류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단자 전압하고는 관계가 없더라.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8번. 자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 속도 제어가 원활하고 정토크 제어가 되며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을 그랬어요. 정토크 제어가 되며 뭐다? 전압 제어. 전압 제어. 자 9번. 정속도 및 가변 속도 제어가 되는 전동기는 정속도도 할 수 있고 가변 속도도 할 수 있답니다. 이건 뭘까요? 분권기. 자, 직권 계자 권선이 있는 전동기는 부하 변화에 따라서 계자 권선의 자속이 변화로 속도 제어가 어렵다라고 되었네요. 그래서 정속도 및 가변 속도 제어가 되는 전동기는 분권기라고 합니다. 분권기. 자, 10번. 자, 직류 전동기 전기적 제동법이 아닌 것? 자, 우리 알고 있기로 지금 뭐뭐 했어요? 발전제동, 회생제동, 역상제동 또는 역전제동 같은 말이라고 했죠. 저항제동이 일단은 없더라. 자 11번.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는 역회전의 원리를 이용한 제동 방법은 그랬네. 역회전? 역회전이니까 뭐야? 역상제동인가요? 자 역상제동. 12번. 직류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죠?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역회전 하려면 전기자나 계자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바꿔주면 되더라. 그죠? 답은 계자 또는 전기자의 접속을 바꾼다. 3번 되겠죠? 자 13번. 측정이나 계산으로 구할 수 없는 손실로 부하 전류가 흐를 때 도체 또는 철심 내부에 생기는 손실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뭡니까? 자 표유부하손. 표유부하손이에요? 네. 자 14번. 직류기의 손실 중 기계손에 속하는 것은? 기계손. 뭐 베어링손, 마찰손, 통손 이런 것들을 기계손이라고 했죠. 답은 1번. 자 15번. 자 입력이 12.5kW, 출력이 10kW일 때 기기의 손실은? 자 입력에서 출력 빼면 손실 아닌가? 맞아요? 자 입력에서 출력을 뺐더니 손실이 되더라. 손실은 입력 빼기 출력이니까 얼마입니까? 2.5. 그죠? 자 16번.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은? 전동기니까 전입. 그죠? 전입 발변출. 전입이니까 전동기는 입력으로만 입 있어야 돼. 그죠? 입력이 2개 있는 거 뭐다? 3번인가요? 3번이 자 17번. 자 기계 효율 중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 발전기는 출출, 전입, 발변출, 출력이 뭐예요? Q인가? 자 Q로 써있는 Q가 위아래 다 있는 거 찾았어요? 네 18번. 자 직류 발전기 전격 전압이 100V, 무부하 전압이 109V. 이 발전기 전압 변동률을 했네. 전압 변동률. 자 전압 변동률 뭐다? 정분의 무정. 자 정분의 무정이니까 자 정분의 무정 뭐예요? 무 빼기 정이라고 써요. 정분의. 자 입시로는 자 정분의 무정 곱하기 100. 자 여기까지 하고 퍼센트 할 때는 곱하기 100 하시면 되죠. 자 정이 얼마야? 정 몇 볼트? 전격전압 100V. 무부하시전압 109 빼기 100. 자 그럼 얼마예요? 100분의 9 0.0분의 0.0분이 몇 프로? 9%. 자 19번. 자 직류기에서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되는 발전기는 몇이야? 자,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인 거. 정분의 무정에서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려면 전격 전압이 더 커야 되는 것들이죠. 그죠? 전격 전압이 더 커야 되는 거. 우리 외부 특성 부분에서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봤더니 자, 뭐다? 이거는 하여자 분권. 그죠? 하여자 분권이 조금 더 전압가가 조금 더 발생하니까 분권 해도 얘는 뭐다? 정전압 특성이 있다라고 했었고요. 얘보다 더 정전압을 하려면 뭐다? 평복권. 평평하니까 평복권. 복권에서 자, 복권에서 V0와 Vn을 똑같이 만드는 게 평복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뭐 있어요? 직권. 자, 직권은 어떻게? 자, 외부 특성 부분이 부하전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증가하다. 직권. 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복권 중에도 자, 복권은 계좌가 두 개 있는데 얘가 합쳐지는 방향이다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 자, 이거를 좌복권. 이 두 개는 V0보다 Vn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다? 마이너스로 나타내고, 여기 있는 또 하나 있네. 뭐 있어요? 직권, 차동. 차동은 이거같이 수화 특성이 있다 해서 차동 복권. 이라고 했죠.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차동 복권은 하여자, 분권, 차동 복권의 입sil론이 플러스로 나타내고 평복권의 입sil론이 얼마? 0 됐어요. 자, 여기에서 입실론이 뭐다? 마이너스로 표현되어지는 거. 자, 이게 뭐다? 과복권과 직권. 그러면 답은 2번인가요? 자, 답은 2번 되겠더라. 자, 20번. 전압 변동률은 했네, 이것도. 자, 20번도 전압 변동률. 자, 전압 변동률 어떻게 구하죠? 20번. 발전기 전격 전압을 220V로 운전하다가 무부하로 운전했더니 단자 전압이 253V까지 됐죠. 자, 원래 253V 나오던 것이 부하를 걸고 운전을 했더니 220V까지 떨어진 거네. 그죠? 이때 전압 변동률은 뭐다? 정분의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Vn분의 V0 마이너스 Vn 하면은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분의 무정이 그나마 낫더라. 정분의 무정. 자, 곱하기 100. 자, 제가 혹시라도 곱하기 100을 생략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원래 있어야 되는데, 자, 퍼센트로 나타낼 때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없을 때는 그냥 0. 얼마로 표현하면 돼요. 자, 전격 전압이 얼마예요? 전격 전압이 낮아요? 자,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는 전격 전압은 낮고요. 무부하 전압이 더 올라가죠. 소모가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전격 전압은 220이고, 단자 전압이 얼마더라? 253이다. 220과 253 빼기 220 곱하기 100 했더니 얼마 나오니까? 요거 이렇게 빼보니까, 요거 뺐더니 뭐야? 33을 220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죠? 33을 220으로 나눴더니 얼마? 11%인가? 15%. 자, 15%. 자, 21번. 그럼 얘는 뭐예요? 21번은 전격 전압이 230V, 전격 전류가 28A에서 직류 전동기 속도가 1680rpm입니다. 전동기 속도가 얼마나? 자, 1680rpm. 이건 뭐예요? 자, 전격 상태에서 속도가 이러하니까 전격 속도가 되겠죠. 무부하에서의 자, 속도가 자, 1733rpm이라고 할 때 속도 변동률은 약 얼마인가? 자, 전격 속도는 1680이고요. 무부하시 속도는 1733이랍니다. 속도 변동률. 자, 속도 변동률은 그죠? 얘도 정분의 무정. 정분의 무정이니까 속도니까 우리가 n으로 표현하죠. n분의 n0 마이너스 nn 곱하기 100. 자, 정분의 무정. 전격 속도가 얼마라고요? 1680분의 무부하시 1733에서 1680을 빼주면 되겠네.
그죠? 얼마나 쉬워요. 그죠? 자, 이런 거 쉽습니다. 이런 게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그래서 계산기 눌러봐야겠죠. 오늘 수건 씨가 온다고 그랬어요? 안 온다고 그랬죠? 안 온다고 그랬어요? 수건 씨? 왔어요? 알았어요. 어? 알았어요. 그죠? 자, 구해지나요? 자, 그럼 22번도 한번 구해보시죠. 22번, 23번.